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마 펭귄 선생님 꼬팽입니다. 오늘은 금융 역사에서 정말 유명한 사기 사건 하나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해요. 이름은 바로 엔론 스캔들입니다. 뉴스나 경제 기사에서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막상 엔론이 뭐길래 그렇게 교과서처럼 반복해서 나오는지 물어보면 의외로 그냥 큰 회계 부정 사건 아니야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걸 딱 정리해볼게요. 엔론이 어떤 회사였는지, 왜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졌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에게 이 사건이 왜 아직도 중요한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쉽게 비유부터 해볼게요. 여러분이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실제로는 손님이 별로 없고 커피 팔아서 남는 돈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SNS에는 항상 줄이 엄청 길게 선 사진만 올리고 친구 가게랑 서로 짜고 매출이 엄청 큰 것처럼 숫자를 부풀리고 빚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와, 저 카페 대박 났네 싶겠죠. 투자자들도 혹하고 돈을 넣을 거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장부를 제대로 열어보니 실제 현금은 거의 없고 빚만 잔뜩 쌓여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신뢰가 무너지면서 모두가 도망치기 시작하겠죠. 엔론 사건이 딱 그런 구조였습니다. 겉으로는 초우량 혁신 기업처럼 보였지만 속을 열어보니 화려한 포장지 안에 구멍난 재무구조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엔론은 원래 미국의 에너지 회사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을 기반으로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에너지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거래 혁신 기업으로 포장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전력과 가스 시장의 규제가 완화되자 엔론은 이 기회를 잡고 엄청 공격적으로 사업을 넓혔습니다. 전기, 가스는 물론이고 나중에는 날씨 파생 상품, 광대역 통신, 심지어 물 사업까지 손을 뻗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는 그냥 전통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야 라고 말하면서 시장의 상상력을 자극한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시장은 현실보다 이야기에 더 강하게 반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엔론은 우리는 낡은 에너지 회사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 기업이라는 스토리를 아주 잘 팔았습니다. 언론도 좋아했고 애널리스트도 좋아했고 투자자도 좋아했어요. 주가는 치솟았고 직원들은 스톡옵션 부자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 분위기도 엄청 뜨거웠다고 해요. 다들 자신들이 천재 집단에 속해 있다고 믿었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일수록 사람들은 숫자를 차분하게 검증하기보다 화려한 서사에 취하기 쉬워집니다. 엔론의 핵심 문제는 돈을 버는 방식보다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에 집착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용어가 바로 시가평가 회계, 영어로는 마크 투 마켓, 막투마켓입니다. 원래 이 방식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계약이 미래에 얼마의 가치를 낼지 현재 가치로 추정해서 장부에 반영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엔론이 이걸 너무 공격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직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벌어들일 것 같은 예상이익을 현재 수익처럼 잡아버린 겁니다. 쉽게 말해 치킨집을 열자마자 앞으로 10년 동안 잘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10년치 이익을 번 걸로 적자,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당연히 현실과 장부의 괴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 더해서 엔론은 빚을 숨기기 위해 특수 목적 회사, 그러니까 SPA라는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여도 원리는 단순해요. 본체 회사가 직접 안고 있으면 위험해 보이는 부채나 손실 자산을 바깥 상자에 몰래 넣어두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 장부는 멀쩡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창고 뒤편에 쓰레기 봉투를 잔뜩 쌓아둔 거죠. 문제는 그 창고가 완전히 남의 것도 아니고 사실상 엔론과 얽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험은 그대로인데 보고서만 깨끗해 보이게 만든 거예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회계법인도 있었을 텐데 그걸 왜 몰랐어? 바로 여기서 엔론 사건이 더 무서워집니다. 엔론의 감사인은 당시 세계적인 회계법인이던 아서 앤더슨이었습니다. 원래 감사인은 회사가 숫자를 속이지 않는지 감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엔론에서는 이 감시자 역할이 무너졌습니다. 감사 보수도 받고 컨설팅 돈도 받고 회사와 너무 가까워졌어요. 감시견이 아니라 사실상 같은 팀 분위기가 된 겁니다.